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받고 보시면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드리고자 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이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그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품사 같지만 품사가 아닌 단어 두 번째 시간,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준동사라는 단어, 일단 동사랑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 다른 단어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을 말, 준결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준결승이 뭐죠? 결승전은 아니지만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경기죠. 네, 결승전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준동사도 동사랑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동사는 아닌 단어가 준동사예요. 네, 동사의 역할은 하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준동사는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 싶은데, 일단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다. 네. 그런데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써야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동사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2개 이상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좀 집에 가길 바래 라는 말을 할 때 일단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한다는 그런 동사적 의미와 또 너가 집에 가는 거죠. 너가 간다는 그런 동사적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말이죠. 그런데 동사는 하나만 써야 하니까 다른 동사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는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를 띠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단어가 바로 준동사고요. 이런 상황 말고도 다양한 상황에서 동사의 의미를 2개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준동사가 항상 사용이 됩니다. 이 준동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부정사가 있고 분사, 동명사가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은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이 부정사라는 뜻은 한자어인데 그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상황에 맞게 명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정사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크게 2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바로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투부정사는 전치사 투 그리고 동사의 원형인 상태, 동사 그 자체, 순수한 그 자체가 오는 게 바로 투부정사고요. 원형부정사는 투부정사에서 투가 없는 모습이 바로 원형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왜 투가 붙은 상황에서 투부정사가 쓰이기도 하고 투가 없는 원형부정사도 쓰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투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투부정사의 투는 뭔가 목적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원형부정사는 투가 없으니까 미래나 목적의 의미는 없는 대신에 현재 일어난 상황이나 과거에 일어난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원형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먼저 투부정사에 대해서 볼게요. 그 중에서도 명사적 용법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겠죠. 또 명사 역할을 하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먼저 문장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먹는 것은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할 때 to eat is happ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to eat, 먹는 것은 happy, 행복하다 하면서 to eat이 주어 자리에 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가고 싶어 라는 표현을 할 때 I want to go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면은 나는 want, 원해, 어떤 걸 원해요? to go, 가는 것을 원해 하면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나는 이거를 살 돈이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I have money to buy i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have, 가지고 있어, money, 돈인데 어떤 돈? 이거를 살 돈 하면서 to buy가 money를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로 이 문장에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는 마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he
has something to drin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has 가지고 있다 something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예요? to drink 마실 무언가예요. 그래서 이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to drink라는 이 형용사가 꾸며지는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 명사랑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잖아요. 보호 자리에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호니까 2형식 문장이나 5형식 문장에서 쓰이겠죠. 2형식 문장으로 예시를 들면 그는 갈 것처럼 보여. 걔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때 he seems to go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seems 뭐뭐처럼 보인다 to go 갈 것처럼 보인다 하면서 주어 동사 보호 자리에서 이 투부정사가 보호 자리에도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무언가를 고치는 걸 도왔다 라는 말을 할 때 she helps him to fix it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helps 도왔다 돕는다 어떤 거를 그를 그녀는 그를 도와요. 그를 돕는데 어떤 걸 돕는 거예요? 그가 이거를 고치는 거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to fix it 해가지고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인데요. 부사니까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근데 부사적 용법이 이렇게 쓰이는 이유는 그 문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서 그 문장에 목적 아니면은 원인, 결과 이런 등등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샐러드를 먹는다. 왜 먹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다 라고 할 때 I eat a salad to lose weight 해가지고 나는 샐러드를 먹는다. 왜?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이 투부정사가 없으면 그냥 I eat salad 나는 그냥 샐러드를 먹는다 라고 문장을 끝낼 수가 있는데 이 부사적 용법이 오면서 살을 빼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이 문장에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It is honor to meet you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It is honor 영광입니다 라고 문장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 당신을 만나서 라는 의미를 가져오면서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원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자리에 쓰이는 거를 간략하게 봤어요. 이제는 원형부정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원형부정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부정사에서 to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원형부정사는 동사 원형이랑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평소에 동사 원형은 원형부정사다 라고 공부를 해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원형부정사와 동사 원형은 같은 게 아니에요. 동사 원형은 동사인 거고 원형부정사는 준동사잖아요. 동사의 역할은 하지만 동사가 아닌 단어예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니까 얘는 동사 원형이라고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얘를 어떻게 배워왔냐 하면은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조동사 다음엔 원형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5형식 문장을 배울 때 특수하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사용되면은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배우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5형식 문장에서 보호 자리니까 원형부정사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원형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5형식 문장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응용을 해서 배우면 되는 건데 그냥 특수한 상황이라고 외우라고 강요받으면서 공부를 좀 해왔어요. 좀 안타까운 문법 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원형부정사가 사용되는지 볼게요. 먼저 5형식 문장을 볼게요. 내가 이게 작동되도록 만들었어. 내가 이걸 고쳤어 라고 말을 할 때 I made it wor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make 만들었어. 뭐뭐 하도록 했어. 이거를 work 작동하도록. 내가 이걸 작동하도록 만들었어. 내가 이걸 고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이렇게 I 주어, made 동사, it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보호 자리에 work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왔는데요. 얘는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입니다. 보호 자리니까 동사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나는 그가 춤을 추는 걸 봤어 라는 문장. I saw him dance 라는 문장이 있어요.
I, 주어, saw, 봤다, 동사, him, 그를 봤다, 나는 그를 봤다. 그가 뭐라는 거를 춤추는 거를 dance 해서 주어, 동사, him, 목적어, dance.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그가 춤을 추는 거니까요. 네, 이 자리도 동사 원형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자리는 보어 자리니까 원형 부정사가 온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원형 부정사는 보어 자리에 오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원형 부정사는 조동사랑도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공부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좀 다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Can you move it? 너 이거 좀 옮겨줄래?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으로 Yes, I can 하면서 그냥 can으로만 문장을 끝내기도 해요. 네, 물론 뒤에 문장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지만 생략이 되었다는 거는 생략이 된 상태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혼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도 자기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춤을 출 수 있다라는 문장을 쓸 때 I can dance 라는 문장을 쓸 수가 있는데 can을 빼버리면은 I danc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달라요. I dance는 나는 춤을 춘다고, I can dance는 나는 춤을 출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춤을 추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르죠? 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I can dance는 나는 할 수 있다, 춤을 추는 것을, 주어, 동사, 보어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 형식 문장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네,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알쓸 문법에 자세히 올릴 거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준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투부정사랑 원형부정사가 어떤 역할로 문장에 사용이 되는지, 문장 예제도 함께 봤는데요.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냥 이게 뭐였지 할 때 참고하는 용도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니까요. 그런 용도로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배울 거니까 네,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